안녕하세요. 오통기업 김정민입니다. 최근 배터리의 총용량, 가용용량, 그로스 넷 이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너무 많아서 처음에는 저희가 소비자분들이 이걸 왜 신경을 쓰려고 그러지? 원래 스펙에는요. 그로스 총용량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용량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준을 그냥 총용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가용용량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상관없어요. 물리적으로 배터리가 얼마가 들어가 있고 그 배터리를 가지고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자꾸 이렇게 그로스 넷을 구분해 달라고 하는지 처음에는 그게 좀 의아하다가 나중에 원인을 보니까 이 테슬라 오너분들이 모델 3 퍼포먼스와 모델 Y 퍼포먼스에 82kW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총용량은 그렇고 실제 사용되는 가용용량이 모델 3 퍼포먼스는 76, 모델 Y 퍼포먼스는 75.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6, 75 이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봐요?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82kWh 이 배터리가 물리적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용량이 들어갔다라는 게 맞습니다. 여유를 얼마나 뒀던 간에 총용량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생각하시냐 했더니 이제 테슬라는 75kWh의 가용 용량으로도 이만큼 간다. 얼마나 우수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시려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가용 용량이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용 용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제어를 해가지고 그 용량에서 최대한 주행거리를 뽑느냐 중요하죠. 하지만 마진을 얼마나 잡느냐도 이게 업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마진, 그로스 대비 넷을 넓게 사용해서 마진을 좁게 잡아서 안정적인 발열 제어를 하고 최대한 주행거리를 뽑는다. 그리고 초고속 충전까지 지원하고 고출력의 방전과 충전 이런 것들도 또 회생 제동도 높은 전력을 통해서 무리 없이 하는다. 그 다음에 고출력 영역에서 전압 강화가 크게 일어날 때도 제어를 통해서 안정적인 발열을 이루는데 3, 4% 마진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도 이걸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베스트인 거죠. 제조사는 괜히 안 쓰는 용량의 배터리를 더 실어놓고 마진으로 잡지 않아도 되고요. 무게 그만큼 증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1kWh당 파우치가 한 130불 정도 가격이 가고요. 셀만 그렇습니다. 원통용이 120불 정도라고 하는데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다 올랐잖아요. 심지어는 음극지에 들어가는 구리호일, 동박하고 알박 이런 것도 올랐고 분리막도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130불, 140불 셀만 그렇게 갈지도 몰라요. 거기다가 모듈로 만들어야 됩니다. 또 팩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200불이 훨씬 넘어가는데 1kWh당 그러면은 마진을 한 3, 4kWh를 잡았다 그러면 비율적으로 가격이 얼마나 올라가요? 이거 다 손실입니다. 이 손실을 보지 않고서 마진을 최소한으로 쓰게 되면 제조사도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소비자들에게 똑같은 품질을 줄 수 있으니까 제조사에서는 안정된 배터리 제어 기술을 통해서 최대한 글로스 대비 넷을 넓게 쓰는 그 목표를 가지고서 설계를 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마진을 넓게 가야 됩니다. 이래야지만 발열 제어를 효율적으로 그나마 떨어지는 기술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마진을 높게 잡았다. 이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조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기술력의 수준에 따라서 혹은 그 차의 성능적인 특징, 동력 성능의 어떤 특징을 고려해서 이 정도는 잡아놔야 된다라고 임의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는 그로스만 신경 쓰면 돼요. 얼마의 배터리가 물리적으로 탑재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그로스를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넷을 표기하는 건 편법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BMS 관련된 기술이 떨어져서 그렇게 마진을 많이 잡았냐? 아니에요. 이 모델 3 스탠다드 모델 같은 경우에 마진이 4%밖에 안 됩니다. 충분히 제어할 수가 있는데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Y 퍼포먼스는 8에서 8.5% 비교적 큰 마진을 뒀단 말이에요. 이렇게 둔 이유가 뭐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OTA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늘려주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런 기술을 이게 미래형 자동차구나. 전기차 시대에는 OTA를 통해서 무선 소프트웨어, 펌웨어를 업그레이드해서 주행거리까지 출력까지 바꿔줄 수 있네 라는 브랜드에 강렬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는 거죠. 이건 브랜드에 대한 경쟁력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지금 4, 5% 정도 마진을 통해서 충분히 제어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OTA를 통해서 주행거리를 확장해서 소비자들에게 우리 테슬라는 출고 이후에도 주행거리도 늘려주고 출력도 늘려줍니다. 왜냐하면 그런 설계가 적용이 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가기가 좋은 구성을 테슬라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까지 고려한 그런 세팅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테슬라 오너분들이 82kWh 배터리를 76이다, 70보다 이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어요. 총 용량 82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전체 용량을 표기를 하고 마진을 얼마나 잡느냐는 이제 제조사의 기술력, 그리고 그 차가 특별히 고성능이다 그러면 타이칸 같은 뭐 아니면 모델 S 플레드 같으면 워낙에 고성능이니까 고출력, 이 반경 영역에서 빠르게 전압 강화가 되게 되면 제어하기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거기다가 뭐 회생제동도 그 출력만큼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전 시스템이 350kW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전력이 들어오고 암페어, 전류도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오는 부하, 그 다음에 초고속 충전 이런 것들을 다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진을 꽤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마진을 많이 잡죠. 그래서 EV6도 아이오닉5에 비해서 6.3%, 아이오닉5는 3.6%로 아이오닉5에만 들어가는 배터리 팩이니까 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EV6는 EV6 GT가 있기 때문에 조금 넓게 6.3% 정도로 마진을 좀 많이 잡아놨죠. 이런 차이들이 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로스, 넷 이걸 소비자분들이 이렇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도 그전에는 뭐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마진, 저희는 그거에 대한 관련된 지식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동안 봐왔던 거라서 별스럽지 않아서 이런 걸 살펴볼 때는 충전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온대. 그러면 이제 배터리의 발열 제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온도가 35, 36 최적 온도에서 자꾸 올라가니까 전력을 줄여야 돼요. 전력을 줄이지 않으면 계속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나중에 열폭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안 돼요. 그러면 전력량을 평균치보다 줄여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원인이 뭘까고 가장 먼저 알아보는 게 얘네들 마진 얼마나 잡았지? 그래가지고 그로스하고 넷 비율을 봅니다. 그러면 10중 팔고 3, 4% 정도에서 딱 잡아놨어요. 그럼 BMS에 관련된 그 탑 클래스의 기술이 없는데 마진을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그럼 마진을 기술도 없는데 왜 이렇게 잡겠어요? 1kWh 비용이 그렇게 증가를 하니까 그 비용 아끼려고 이렇게 잡아놓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양심이 없는 거죠. 소비자분들이 이런 차를 갖게 되면은 충전 속도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야, 우리 비용 아끼는 대신 니들이 좀 충전할 때 불편하게, 그리고 전력 관리 관련해서 뭐 효율과 부분에서 좀 불편하게 좀 써.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야, 얘는 배터리가 발열제가 기가 막히다. 그리고 회생제동 이렇게 들어오고 야, 초고속 충전 얘는 도대체 마진을 얼마 잡아놨을까 이렇게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찾아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굳이 저희도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물리적으로 탑재한 그 용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우리 대한민국 한국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한 곳에 집중해서 한 곳에 빠지게 되면은 계속 다른 것들도 그걸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려주세요, 저것도 알려주세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은 그냥 그로스 총용량으로 어느 정도 주행거리를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초고속 충전. 그래서 저희가 항상 초고속 충전 스펙을 봐라. 이게 100kW까지인지 150인지 아니면 200인지 아니면 350인지를 보면 대충 그 기업의 배터리 BMS의 기술력의 수준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고속 충전을 지원을 안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BMS 관련된 기술 수준이 그만큼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만큼, 사실 초고속 충전 전력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 발열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데 그게 부담이 되니까 적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350kW를 적용을 한대. 그러면 발열제에 자신이 있다는 건가? 그리고 고출력을 얹어놓고 그 시스템을 해놨어요. 그럼 회생제동에서도 그만큼이 들어오잖아요. 얘네들은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거기다 마진까지 작아. 확실하게 얘네들은 배터리의 열제어 부분에 있어서는 답을 찾아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마진을 막 10 이상 막 쭉 늘여놓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행거리가 얼마 나오지 않고 초고속 충전까지도 적용을 못한다 그러면 이 친구들은 아직 해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전반적으로 글로스 대비 총용량, 배터리의 글로스 총용량이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그거 집중하세요. 그게 기준이 되고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얼마만큼 주행거리를 가느냐. 요걸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왕 여러분들이 이제 관련된 개념을 아셨으니까 앞으로 그러면 이거 총용량 대비 가용 용량이 얼마가 됩니까? 그럼 또 저희가 알려드려야죠. 숙제가 하나 더 생겼는데 그걸 찾아서 일일이 또 이제 정리를 해드려야 돼. 이건 총용량 얼마고요? 가용 용량은 얼마고요? 제조사에서 발표하는 스펙을 이렇게 세 가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영어 발음 관련해가지고 이제 한국어를 하다가 갑자기 영어 발음으로 현지 발음을 또 바꾸기가 어려운 게 대표적인 게 R, L, 그 다음에 B, V, P, F 이거거든요. 특히 R은 혀를 말아야 되고 L은 치경의
혀가 닿아야 됩니다. 이 한국어는 치처럼 이와 이 사이에서 발음이 툭 하고 이렇게 나가는 발음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혀가 치경에 닿을 때의 소리가 더 편하거든요. 혀를 마는 소리보다. G-I-R-L, girl, girl. 이거 한국인들 잘 발음 못하는 건데. 그래서 다 girl, 갈매기를 다 만들어 버려요. 소중한 소녀를 갈매기를 만들어 버려요. 이런 현상. 그 다음에 가변 터보, variable, geometry 터보 이렇게 발음해야 되나요? 그냥 variable 그냥 이렇게 입술이 붙었다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그 귀여 뭐 이렇게 지적을 하시면은 예. 영어 아는 게 아니니까 네. 가급적이면 뭐 의식해서 저희가 이제 발음을 할 텐데 혹시 이런 발음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뭐 그런 것들은 이 한국 사람들 특징이 너무 섬세하니까 뭐 이런 어떤 그 전기차 시대에서 이렇게 또 전기전자 제어 관련해서 이렇게 또 성과를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비자도 까다롭고 엔지니어는 더 까다롭고 예, 그래서 아마 이 전기전자가 빛을 발하는 전기차 시대에 이렇게 조금씩 기대하지 않았던 성과들이 막 팡팡 터지는 이런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예, 부가적으로 드리는 말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